순발력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닮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을 억수 좋아했던 사람이고 아직도 굉장히 존경하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은 잘할 수 있겠구나. 계곡 문제 해결한 것도 보면 아마추어가 아니거든요. 선수거든요. 프로거든요. 아마추어는 한계를 느낄 때까지만 뛰고 선수들은 한계를 느낄 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김현종 전 차장을 모셨습니다. 마침 이제 백수라서 제가 모셨는데 인사는 그래도 하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국가안보실 전 2차장 김현종입니다. 차장님 마이크 잘 나옵니까? 테스팅. 자, 현재 백수시고 제가 다시 모신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캠프에서 영입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도울게 선언하는 거예요. 더 특이한 지점은 난 그래서 서로 잘 아는 사이인 줄 알았어요. 청와대에 계시고 지자체장이니까 왠지 어디선가 여러 번 만났을 것 같잖아요. 아직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거. 저 무표정. 그리고 내가 돕겠다는 선언도 본인의 SNS에 그냥 혼자 선언한 거야. 청와대 차장 정도 되니까 전화해가지고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했을 줄 알았지. 아니야. 전화도 안 하고 만난 적도 없고 그냥 SNS에 너 내가 돕는다. 한 번도 만나신 적이 없는 거죠. 예, 저 처음 만난 것은 그 뉴스공장에 2018년에 처음에 나갔을 때, 예. 제가 끝나고 나가고 그때 이 지사님이 들어왔을 때 그 뒤통수만 봤어요. 그렇다면 그 이전부터 이렇게 내가 주목하는 정치인이야. 응? 저 사람 가능성이 있는데 뭔가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그랬더니 그전에는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지. 그런 줄 아셨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하여튼 그 순발력은 좋고, 네. 우리나라를 잘 리드할 수 있는 지도자 같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포장을 하시고 너무 이상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그렇게 혼자 선언하고 혼자 캠벨 만나고 혼자 키신저 만나고 부탁받고 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그 전략이 백인 엘리트들도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차기 대통령이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 이것을 정교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돈은 받은 거 없습니다. 근데 왜 이재명에 꽂혔을까 제가 물어봤더니 굉장히 의외의 답변이에요. 유튜브에서 계곡 정비 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계곡 정비 영상이 왜 그렇게 인상적이셨던 거예요? 그 계곡 정비하는데 보면은 이제 불법 시설물이 11,727개거든요. 디테일. 근데 그것을 다 철거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 상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고, 첫째. 그리고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그렇죠. 결과를 내려면은. 그렇지. 아무도 못했거든요, 그전에는. 그전에는 그건 할 수가 없었었죠. 국제 무대에서도 그런 자질, 디테일에 강해야 되고, 전략적인 사고가 있어야 되고, 전술 차원에서는 세 단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비전, 전략, 전술로 움직이는데 굉장히 정확했고,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썼고, 미국하고 중국 관계의 갈등 때문에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은 우리는 또 다시 구한말 때처럼 말이 청일 전쟁, 너일 전쟁이지 쑥대밭된 것은 한반도였거든요. 대통령은 청와대에 입성하는 순간 그때부터 뭐를 파악을 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두 분을 모셔봤는데 데이 1부터 첫날부터 자기 계획을 갖고 들어가서 집행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봤느냐. 바로 내가 그 국제 외교 통상의 최전선에서 뛰어본 사람이라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는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래서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라고 표현하셨던데 내가 딱 알아봤다. 순발력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닮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을 억수 좋아했던 사람이고
아직도 뭐 굉장히 존경하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은 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20분 전화 통화에서 네 가지 안보 차원에서 국정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국방 안보, 기술 안보, 공급망 안보, 식량 안보 이 네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총수가 그 질문하신 거 굉장히 그 디테일을 요하는 질문하신 거예요, 지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그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미사일 지침을 종료시켰어요. 뭐가 가능해지냐니까 우리가 인공위성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주 산업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반도체 산업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클 수 있는 산업이죠. 다만 문제가 뭐냐니까 우리가 부품을 수입을 합니다. 미국에서 렌즈 같은 거를. 렌즈 왜 수입하느냐? 이것도 디테일인데 뭐냐니까 우리 렌즈는 이게 산타페인지 소나타만 구분할 수 있는데 반면에 미국 렌즈는 번호판까지 다 판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품을 수입하는 순간 우리 발사체에서 발사를 못하고 미국에 가서 발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네바에 있는 ITU 그 국제기구에다가 우리가 우리 좌표를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공위성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다 알게 돼요. 아하. 그러면 우리는 미국한테 뭘 해야 되냐니까 이거 예외 하나만 해주세요. 한국에서 발사할 수 있게. 아하. 이걸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오바마 때부터 조금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에 그 외환위기 있었었죠. 그 리맨 브라더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과의 네트워크를 많이 무너졌죠. 외교라는 것은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한미 관계 틀 내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장하고 그리고 미국이 우리한테 의존을 더 많이 하면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디테일 렌즈가 문제라는 걸 파악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산율이 70%밖에 안 돼요, 종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더 디테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이재명 후보한테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국방 안보, 기술 안보, 공급망 안보 같은 건 쉽게 얘기하자면 요소수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식량 안보였는데 예를 들자면 국방 안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솔루션이 뭐냐니까 우리가 비대칭, 재래식 무기를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미사일입니다. 우리 미사일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두 번째는 인공위성, 세 번째는 핵추진 잠수함이고, 네 번째는 EMP탄, 다섯 번째는 레이저, 여섯 번째는 그 항공모함, 그리고 일곱 번째는 드론. 지금 말씀하시는 걸 요약하자면 디테일에 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렌즈 하나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데 그 디테일을 딱 짚어서 예외 하나 규정을 넣느냐 안 넣느냐가 커다란 결과의 차이를 낸다. 굉장히 크죠. 드론도 마찬가지인 게 엔진을 수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딴 데로 가지 마시고 이런 것을 국제 무대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국제 무대상에서 서로 사활을 걸고 덤비는 거기 때문에 정교해야 되고 준비가 확실해야 되고 타이밍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능력을 종합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종합 예술이죠. 그 국제 무대에서 한국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것은 종합 예술인데 대타가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머리를 빌릴 수도 없고 솔직히 우리가 머리를 빌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IMF 외환위기가 났거든요. 항상 저한테 머리에 걸리는 게 뭐냐니까 IMF 총재하고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 본사 건물을 새로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이 어디서 나서 이걸 지었냐 그랬더니 한국 외환위기 때 그때 상대로 해가지고 번 돈으로 IMF 그거를 지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전선에 쓴 사람을 양복을 입었지만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라고 표현하셨는데 뉴스공장에서 그 말 하셨잖아요. 글래디에이터는 글래디에이터를 알아본다고.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13살 때부터 그 노동을 시작해가지고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지금 졸업해가지고 이제 대학 가서 그 변호사 자격증 시험도 이제 그 취득하고 그랬었는데 죄송하지만 영어 표현 쓸게요. self-made 한 사람이 셀프메이드. 예, 독자적으로 자기 힘을 키운 거죠. 계곡 문제 해결한 것도 보면 아마추어가 아니거든요. 선수거든요. 프로거든요. 아마추어는 한계를 느낄 때까지만 뛰고 선수들은 한계를 느낄 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포기하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국제 무대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벌써 5월 달부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급한 거예요. 이 준비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떤 협상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한반도는 지금 이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그 교차로에 있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지금 그 요소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저랑 대화를 좀 해주세요. 자, 자, 그래서 내가 그 최전선에서 뛰어봤기 때문에 개국 정비 영상을 보는 순간 딱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글래디에이터는 글래디에이터를 알아본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 표현 한번 써주세요, 제발. 우리 후보는 싸움 기질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사장님이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 이 표현 한번 써주시면 안 돼요? 그걸 그렇게 안 해주시네. 벌써 민주당에서 그 홍보물 만들어가지고 우리 배포했던데요. 그 표현을 쓰시는데 확 들어오더라고요. 양복 입은 검투사.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신기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별로 중요한 표현이 아닌 건데 그걸 썼는데 어제 댓글 보니까 그 표현이 그렇게 또 인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한 지금 번만 해주시면 안 되냐고. 총수가 또 요걸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한 왜 그 포인트가 왜 거기에 걸려 있는지 나 진짜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가지고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냐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재명 지사는 글래디에이터. 우리가 차기 대통령은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가 저는 그건 이재명 후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당신 지지하겠다고 손을 들었고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떤 방향으로 세계 무대가 흘러가고 있는지 뉴스공장에 나와서도 제가 그 언급했습니다마는 그 관상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니까 나는 파도만 읽을 줄 알았지 파도를 만드는 바람을 내가 못 읽었다. 근데 우리나라 지도자 같은 경우는 그 파도 밑에서 흐르는 조류까지 읽어야 됩니다. 이 흘러가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헨리 키신저도 만나고 백악관에 가서 캠벌 보좌관 만난 것도 워싱턴에 놀러 왔는데 시간 좀 내달라고 해서 만나서 백악관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 이재명 외교 대사가 된 거예요. 안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사진도 있던데 사우디의 이 요소수 이분이 누굽니까? 사빅이라고 미국 회사로 비교하자면 사빅하고 두퐁 회사가 거의 유사한 회사입니다. 석유화학 회사예요. 요소수 사태가 나가지고 저는 회장을 잘 알기 때문에 가서 회장한테 이 요소수가 수출이 잘 됐으면 좋겠다. 왜냐니까 코로나 때문에 운송비가 3배 내지 5배 뛰었습니다. 그 이슈 때문에 제가 그 벤얀 회장한테 가격이 맞아야 된다. 한국 사우디 관계를 봤을 때 좀 그 좋은 조건으로 해달라고 가서 싹싹 빌었죠. 싹싹 빌었죠. 제가 저걸 봤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 요소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 특사를 보낼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길래 어느 세월에 그냥 내가 가자. 요게 또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생색을 내기 위해서 전화해서 내가 가겠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격이 급하니까 가. 가가지고 회장하고 악수해. 아니 근데 그 1,000톤을 중동에서 수입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요소수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다운돼요. 그렇죠. 그 효과를 노렸던 겁니다. 그렇지. 잘했다. 자, 요것도 이제 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면 되지. 그래서 이재명 외교 대사를 그냥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로 보는 거죠. 뉴스로. 요거 전화해가지고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뉴스로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제 이런 거 잘 보도 안 해주지.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가신 거죠. 집중해 주세요. 예,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 계셨을 때 내가 전화 한번 통화했었어요, 그때. 사우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했어.
그래서 지금 미국 가신다고 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도 참 궁금했던 건데, 이 양반이 키신저예요. 캠벨은 이제 지금 현재 현직 백악관 보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안 실었고, 캠벨은 현직이잖아. 근데 어떻게 만나지? 만나기 어려워요. 만나기 어려운 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거보다 더 궁금했던 건 키신저를 왜 만날까? 그 답변이 이제는 기가 막혀. 제가 할게요. 사장님 집중해 주세요. 키신저는 오래된 분 아니냐. 지금 현재 백악관 안보팀이 발표한 외교 기조가 있는데 그 기조의 베이스에 키신저 논문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박사 논문이. 예. 정확하게 할게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만나주는 이유는 내가 너한테 배우는 게 있어서 만난다. 그래서 키신저 박사를 만난 이유는 이제 우리 총수가 언급한 대로 지금 그 캠벌 아래 있는 외교안보팀이 그 박사 논문 위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유럽에서 1815년에 그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0년 동안 평화를 유지했는가. 그럼 밸런스 오브 파워라고 해가지고 균형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전쟁이 안 일어나게 했었는데 근데 미국이 힘이 셌었거든요. 70년대 때부터 키신저가 그 국무부 장관 할 때는. 근데 오바마 말기 때부터 조금 약해지고 트럼프 대통령 때도 좀 이제 약해지고 중국이 부상을 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아시아에 대해서 지금 미국 외교안보 정책이 당신 박사 논문하고 이게 일치하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러 간 거예요. 중국을 만약에 상대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있고 솔루션이 있어야 돼요. 100등에서 50등 하긴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탑 10에서 5등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키신저한테 지금 당신 박사 논문이 아직도 아시아에 대해서 유효한지 안 한지 나도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아까 렌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핵 추진 잠수함 누가 연료를 우리한테 판답니까? 누가 해결할 거예요?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죠. 캠벨은 백악관 국가안보의 아시아 짜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 만나기 전에 네 정책의 허점, 문제점, 취약점을 지적하려고 키신저를 먼저 만나신 거 아니에요? 그 백인 엘리트 상대할 때는 논리가 완벽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키신저 내가 만나고 왔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아이 좋아.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그래서 외교 라인을 통해서 캠벨 쪽에 타진 한 걸로 저는 알아요. 당연히 거절당했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저는 그 캠벌을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핸드폰을 전화한 다음에 커피 한잔 하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이제 캠벌 아무나 안 만나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 정보로는 윤석열 후보도 만나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알고 있는데 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캠벌 바쁜 사람이고 보니까 그날도 가서 보니까 좀 얼굴이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할 일도 많고. 캠벨이? 예, 그 뭐 또 아프간에서 철수하느라고 또 바빴고 하루에 25시간 그 중국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도 그걸 하루에 26시간을 생각하는 연구하고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후보는 바쁘니까 내가 그동안 하고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죠. 예. 국내 이슈 집중하는 것도 바쁘실 텐데 국제 무대에서 그 흐름을 정확히 파악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보고서를 후보한테 던지고? 예. 보고서를 하나는 이제 그 10장, 70장, 한 장짜리 3장을 써서 보냈죠. 예. 안 시켰는데? 뭐 선수들끼리. 자, 뉴스공장에서 첫 번째는 양복 입은 글레이터라는 걸 내가 알아봤고 두 번째는 동진감을 느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나도 미국에서 소수민족의 약자로 학창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 소수자 약자일 때 살아남는 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거든. 하나는 강자 밑으로 들어가는 거. 푸들이 되는 거지, 푸들.
대부분 그 길을 선택하는데 요 대목 인상적이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강자로부터 나는 존중받기를 원했다. 난 별로 그렇게 멋있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한번 해주세요. 윈스턴 처칠이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항복한 국가는 다시 일어날 수 없고 싸워서 쓰러진 국가는 그래도 다시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걸어온 길을 보면은 전시체제 지도자입니다. 전시체제하고 평시체제 지도자들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살아남는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두 가지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맞아 죽지 않는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굶어 죽지 않는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맞아 죽지 않는 기술에 대한 노하우는 뭐냐니까 그게 외교 국방이고 굶어 죽지 않는 기술이 그게 경제통상 그리고 과학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학습을 해서 빨리 캐치해서 순발력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캐파가 되는 지도자, 내공이 있는 지도자가 차기 대통령이 돼야지만 이 미중 경쟁 갈등 틀 내에서 이제 와서는 러시아까지 지금 꼈거든요. 중요한 것은 총수 그 밑에서 그 흐르는 조류인데 그 조류가 뭐냐니까 미중 패권입니다. 어떻게 해서 러시아를 악마화 시켜가지고 내 편으로 들어오게 해서 중국을 견제할 것인지. 그게 미국의 계산이라는 거죠. 미국의 계산이죠. 그럼 이제 총수의 다음 질문은 뭐가 나와야 되냐니까 그 근거가 어딨냐. 작년 6월 달에 처음으로 바이든하고 푸틴 대통령이 만났어요. 1시간 반 비공개를 했는데 1시간 반 비공개 세션에서 뭘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를 했었냐니까. 이거 뉴스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아프간에서 철수를 했지만 우리가 계속 드론을 띄워가지고 반테러 행위는 해야 되니까 거기 중앙하에, 저는 어떤 국가인지 알죠. 그 중앙하에 미군 기지 건설하는 것을 허용해달라. 러시아에게. 예. 푸틴이 이거 참 흥미롭다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 기존에 있는 기지를 사용해라. 그건 또 이제 미국이 수용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 판세를 또 읽기 시작한 게 누구냐? 윗동네에 있는 김정은이가 이걸 또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7번을 발사한 겁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파도, 바람, 조류를 다 읽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정책으로 우리가 이런 난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것을 차기 대통령한테 이재명 후보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다. 잘 됐어요.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지금 사드 배치, 선제 타격 이 얘기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세요? 종수. 북한이요. 그 미사일이 800개가 있어요. 발사대가 200개가 있습니다. 그 발사대를 우리가 한꺼번에 다 제거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선제 타격이 미국에서 나온 적도 있잖아요. 예전에 부시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최인희 부통령이 북한을 먼저 치자 그러면서 그 논리는 뭐였냐니까 전 세계에서 만드는 것 중에서 한국만이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한국이 없어도 우리는 그 서플라이 체인, 그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선제 타격론이 미국에서도 거론된 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한반도가 원시 시대로 되돌아간다는 분석이 나왔단 말이야. 한반도가 초토화 될 텐데 그러자 딕 체니가 한 말은 뭐 한국만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근데 선제 타격론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한반도가 원시 시대가 된다. 그런 각오를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 각오를 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선제 타격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이건 난센스죠. 우리 동맹국들이 우리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여야 된다. 그러면은 외교 공간이 더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역할이 더 커진다. 그래야지 우리가 강국이 되는 겁니다. 차장님의 요지는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것이지 미국에 가서 뭘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물밑에서 흐르는 국제 정세라는 건 미중 갈등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크라이나조차 우크라이나를 빌미로 러시아를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가 있다.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만큼 안목과 그 통찰력이 있어야죠. 네. 진짜 의도가 뭐냐? 현실 정치.
영어로는 그 리얼 폴리틱이라고 그러죠. 현실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한 번도 틀리면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틀려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번 틀리면은 그게 그냥 낭떠러지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봐야 됩니다. 이 양반은 이제 IBM 부회장이라면서요. 네. 기술안보 차원에서 IBM 부회장을 만났어요. 동학농민 그 전쟁 때 일본은 무라타 소총이라고 갖고 있었어요. 사거리가 500보예요. 우리는 화승 소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00보예요. 우리 쪽의 군인들은 3만 명이 전사했고 학살이죠. 일본 군인 1명 죽었어요. 이게 기술의 차이예요. 그리고 기술과 기업을 천대한 국가가 선진국 된 경우는 인간 역사에서 한 번도 없습니다. IBM에 제가 간 것은 양자 컴퓨팅. 우리가 얼만큼 더 투자해야 되고 우리가 얼만큼 더 빨리 쫓아가서 따라가야 되는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재명이다? 그건 두말할 거 없죠. 네. 이재명 후보의 전시 지도자 자질을 내가 믿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단호함을 가지고 개공 문제를 해결하듯이 우리가 한 단계 더 퀀텀 점핑을 해서 우리가 그 탑 5 국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지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한 번 더 모실게요. 감사합니다.